여러분들은 당장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FOMC의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하실 수 있으신가요? 단언컨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재도 호재도 정확한 타이밍을 예측해낼 순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분석가들이 나와서 입을 털어댄다 하더라도 결국 이 호재나 악재가 만들어낸 방향성들을 정확하게 맞춘다라는 것들은 이 도박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오로지 차트 속에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명확한 자리가 어디인지 이걸 미리 함께 찾아놔야 갑작스러운 방향성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대응을 하고 나의 수익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차트 함께 바라보고 계시면은 이 지루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던 비트코인에서 약간의 매수세와 함께 약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눈앞에 캔들 색깔이 바뀌게 되자 이 개미들은 벌써 매수에 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하지만 그와 반대로 현물들은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흐름 같은 경우는 어떠한 대단한 호재가 터져서 올라가고 있다라기보단 이 차트 구조상 필요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반등이 한 차례 나와줘야만 하는 자리, 그 자리 속에서 정해진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인데요. 자, 우리가 냉정하게 이 흐름들 같이 함께 쪼개보면은 현재 비트코인은 WXY라는 거대 복합 조정들을 한 차례 끝낸 이후 그 다음 파동을 준비하는 단계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이 흐름 뒤에 약간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만들어내는 3중 콤보의 조정이 한 차례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지금의 조정의 흐름들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상승의 임펄스를 만들어내게 될지, 이걸 재단하고 확정짓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반드시 넘어줘야 되는 자리, 그리고 지켜줘야 되는 자리들을 확실하게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캔들색이 바뀌고 있다라고 해서 흥분해서 쫓아가야 될 흐름들이 절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같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가 브리핑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단기적으로 크나큰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 변동성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떠한 기준을 잡고 움직여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 제가 압축해서 준비해 왔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먼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눌러주셨다면은 본격적인 흐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함께 바로 보시면은 저희가 비트코인이 77.6K라는 강력한 청산 매물대 구간을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면 단기적인 쇼타점으로 76K 부근까지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번에 이어지고 있었던 상승 랠리에서 이 비트코인이 하단에 있었던 유동성들을 조금도 흡수하면서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야 제대로 된 상승의 되돌림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상승분을 가지고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딱 그려봤었을 때 현재 어떤 구간의 가격이 근접하고 있었다? 382 구간에 근접을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76K까지 목표가 열어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던 것이었고, 따라서 저희는 이 77.6K 라인이 붕괴되기 시작했을 때 스터디를 통해서 빠르게 포지션 잡아서 단기적인 쇼타점 진입을 진행했었고, 첫 번째 하락 파동 등장했을 때 1차적으로 부분 익절 통하여 저희가 빠르게 리스크 관리부터 먼저 같이 맞춰놓고 추가적인 파동이 등장해서 382 구간 달성하게 된 당시 곧바로 전량 익절하여 안정적으로 단기적인 숏에 대한 타점들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 특히나 제가 지금 같은 구간들은 우리가 숏에 대한 타점들을 길게 들고 갈 구간들 아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내 돈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 더 내려갈 것 같은데 라는 욕심을 부리게 되고, 하지만 그 욕심이 안정적으로 내가 수익을 잡을 수 있었던 기회를 곧장 손실로 연결시킬 가능성 굉장히 높은데요. 따라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않고 들어가서 내가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는 구간들에서 나올 수 있게끔 그에 맞춘 실시간 브리핑들 제가 스터디를 통해서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회들이 다가왔을 때 나는 이 기회들을 정말 제대로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참고해주셔서 같이 함께 따라와 주셔야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세부적인 타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러한 분석 내용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 채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셔야겠죠. 따라서 아직 안 누르신 분들께서는 지금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비트코인이 한 차례 더 76K 달성하고 약간의 반등세 보여주게 되다가 다시 한 번 더 76K 부근 터치하게 됐었을 때 76K 부근이 정말 중요한 지지라인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선발대 물량들 보내놓고 지금은 상황들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비트코인은 굉장히 중요한 기로 속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비트코인은 현재 WXY라는 한 차례의 조정 파동을 끝내놓고 그 다음 파동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일단 조정 파동이 끝나고 나면은 정석적으로 그 다음에는 어떠한 파동 등장할 수 있다? 상승에 대한 임펄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상승에 대한 임펄스가 시작됐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지지와 저항을 반복해오던 77.6K에서 78K 이 매물대 구간을 완벽하게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해내서 다시 한 번 더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아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 상승에 대한 임펄스를 확신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아직 이 매물대 구간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섣부르게 이 자리에서 곧장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들,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이 이러한 매물대 구간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한 차례의 W 반등과 또다시 조정의 눌림이 나오는 Z파의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즉 한마디로 3중 콤보의 조정 파동이 한 번 더 등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방향성의 베팅을 거는 것들, 이 무작정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롱을 쫓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며, 어찌되었건 상승에 대한 임펄스가 나와주고 있던, 아니면은 조정 파동이 조금 더 등장을 해주고 있던, 지금으로서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상단을 돌파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다가오는 새벽 3시 FOMC 발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이 FOMC가 장기적인 추세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단기적인 변동성들은 굉장히 크게 몰고 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FOMC에서 가장 중요한 대격변 같은 경우는 파월이 물러나게 되고 새로운 연준 의장인 케빈 허쉬가 5월 15일에 취임을 했다라는 점인데요. 오늘 새벽에 나온 의사록은 파월이 마지막 회의 4월 29일 회의 기록 등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거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이 새로 부임한 케빈 허쉬 의장이 의사록에 담긴 연준의 내부 균열을 어떻게 이어받아서 통화 정책을 펼쳐 나가게 될지 그 힌트들을 굉장히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관전 포인트 같은 경우는 연준의 위원들이 다시 한 번 더 물가가 튀어오르는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가 지배적이라는 표현에 얼마나 많이 동의를 해줬는가인데요. 만약 이 의사록에서 매파적인 발언의 강도가 예상보다 강하다라고 한다면 6월 정례의 이날을 뒤로 미루거나 혹은 긴축 스탠스를 잡을 명분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로 인해서 오늘 단기적인 변동성이 정말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차트 구조상으로도 갈림길 속에 놓여져 있지만 곧 발생하는 시황에 따라서도 어떠한 방향성으로 튀어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준들을 명확하게 세워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으로서 내가 추격롱을 따라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최소한적으로도 비트코인이 78K를 돌파해내서 다시 한 번 더 안정적으로 이 자리를 뒤덮어줬을 때, 그때 정도 돼서야 추격에 대한 롱 포지션 들어갈 수 있지, 이 지금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시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반대로 매물대 넘지 못하고 눌리게 되면은 어떠한 구간들이 지켜졌을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롱을 바라볼 수 있느냐? 바로 이전 하락의 저점 구간인 74.9K 부근, 이 자리가 지켜졌을 땐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숏스퀴즈와 함께 큰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스터디룸에 들어오지 못하셔서 저와 함께 선발대 보내시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눌림이 나왔을 때가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며, 저와 함께 진입하셨던 분들은 이 추가적인 하락분이 등장하게 됐었을 때 제가 그에 따른 물타기 신호들 스터디룸 통해서 같이 함께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이 알림에 대한 확인들 바로바로 함께 부탁드리면서, 자,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새벽에 연준 내부가 역대급으로 쪼개졌다라는 뉴스나 기사만 기다리면서 우리가 롱이다 숏이다 도박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단언컨대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100% 철저한 실시간 대응의 영역 속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만이 진짜 기회를 붙잡아낼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선발대를 잡아서 보낼 수 있었던 것들도 오로지 기준에 맞춘 실시간 대응들이 있었기 때문에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으로는 이런 숨막히는 실시간 무빙 단 1초도 잡아낼 수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다가왔을 때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클릭해주시고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그 모든 실시간 인사이트들 제가 다 과감하게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두 번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들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되짚어보자면, 지금 비트코인은 갈림길 속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확인했었던 기준선들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번 흐름들 속에서 안정적으로 귀에 붙잡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간절한 마음 가득 담아 댓글로 기회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스터디룸 통해서 계속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